라리님께서 주신 질문.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석요법으로, 즉 자석으로 구사하는 삼침요법으로 어깨 통증은 많이 호전됐는데요. 혹시 건초염도 자석 삼침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방송에서는 자석 여기다 붙여 여기, 거기다 붙여 거기, 이렇게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건초염이란 왜 생기는가를 알아야 요법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건초염, 다른 말로는 건막염이라고 합니다. 영문 표기에는 테너시노바이티스, 건, 즉 힘줄은 촘촘하고 빽빽한 섬유성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혈관이 잘 발달하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에는 염증 세포의 침륜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힘줄, 네. 보이시죠? 이 건. 네. 이 건 자체는 빽빽한 파이버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혈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이버 섬유로서의 힘줄 자체는 염증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 즉 건막, 얘는 염증성 세포의 침륜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삼침을 적용할 때는요, 왜 그 요법을 선택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역시 전문 의료인도 마찬가지예요. 삼침을 통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분들도 건초염에 어떠한 요법을 선택했을 때는 왜 이 요법을 써야 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부생리학적 그리고 병태생리학적 구조를 알아야 돼요. 다시 읽어드리죠. 건은, 힘줄은 촘촘하고 빽빽한 섬유성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혈관이 잘 발달하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에는 염증 세포의 침륜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 사이너비움과 건막, 텐던 쉬드에는 염증성 세포의 침륜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활액막이라는 것은 관절낭 안에는 역시 활액낭이라고 하는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것이 사이너비움이고요. 텐던은 네, 보이시죠? 여기 제 건, 이 건이 텐던이에요. 이 건, 힘줄이. 이 힘줄도 활액막처럼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이 텐돈이에요. 힘줄. 구리 전선에 겉껍질이 인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구리, 동선이 힘줄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선은 힘줄이다. 그런데 이 동선도 피복으로 감싸져 있죠. 이 피복이 바로 힘줄을 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겁니다. 활막. 그런데요, 활막은 이중 멤브레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안감과 겉감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체가 들어있어요. 윤활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줄이 신전할 수 있도록, 잘 부드럽게 신전할 수 있도록 작용합니다.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건막, 활막, 그것은 튜브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액체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게 건초염이에요. 그러니까 건초염이란 건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건막 자체를 건초라고 해요. 이게 신경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건 수초. 그리고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게 건초예요. 다른 말로 건막. 그 건막에 튜브 안에 액체가 있는데 그곳에 염증이 생겼다. 그게 건막염 또는 건초염.
바로 이러한 상태를 건염 또는 건막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용어는 건막과 건의 염증성 질환을 총망라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건막염, 건초는 건막이다. 건막은 건초다. 건을 둘러싸고 있는 혈액막에, 즉 건막에 염증이 생긴 것은 그 자체는 간 정격을 써야 간 자체의 면역 지휘력을 통해서 그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운동신경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정격도 써줘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인대, 그리고 피복이 건막, 즉 건초, 안에 동선, 구리가 힘줄 그 자체.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용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다음 정격. 간이 힘줄을 지배합니다. 동의학의 정통이론에 따르면 간은 힘줄 그 자체를 주관한대요. 근거 있습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찾아온 논문이에요. 대만에서의 연구인데요. 대만에서 카이로프랙틱 진료소의 만성 간 질환 및 일반 질환 협회에 대한 인구 기반 일치 코호트 연구의 증거. 요약해 드리면 대만에서 간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육 질환이 겸해 있는가를 확인했대요. 중국 전통 의학 이론에서 간은 힘줄을 관리합니다. 이후 향적 코호트 연구는 대만의 국민 건강보험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만성 간 질환과 일반적인 정형 외과 질환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 무릎 관절의 내부 이상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TCM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힘줄을 조절하는 리버로서의 간을 지지하는 최초의 문서화된 연구입니다.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 무릎 관절의 내부 이상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 무릎 관절 내부 이상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간 기능 부전 등등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건초염 또는 다발성 근염 등등의 발생률이 빈도가 높았다. 라리님, 근육은 간이 주관한대요. 동의학에선. 그런데 그에 관한 코호트 연구 또는 메타 분석적 연구를 통해서 의과학적임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힘줄 자체는 염증이 생긴 건 족고름풍 간목경의 고름풍이라는 면역력으로 해소를 시켜주고 건 자체의 모터뉴런 이상은 담 정격을 쓰는 거예요. 담 정격. 그런데 이게 또 자가면역증하고도 관계가 있대요. 자가면역증. 만약에 자가면역증으로 이것이 발생했다면 간 정격과 대장 정격을 써야 돼요. 자가면역증이건 면역기능 항진 이상증이건 광의적으로는 제1의 선택이 대장 정격이니까 만약에 이하의 핵을 만져보아 우둘두둘하다,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등이 우둘두둘하다, 그것이 만져지면 간 정격, 대장 정격. 그런데 라리님, 자가면역증은 아니에요.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하지도 않아. 그런데 염증 상태가 심각하대. 즉 튜브, 여기 속 피복의 염증과 인대 사이의 염증도 심각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정격, 비정격을 넣는 거예요. 간정격, 비정격. 그러나 염증 상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간정격, 담정격. 자가면역증이다. 간정격, 대장정격. 라리님,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삼심의학 관련 내용 참조하시고 또 혈자리 삼심자요법, 삼심의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세요. 그냥 아픈데 자석 붙인다고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의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삼심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석은 바늘 대신 적용하는 도구일 뿐 문자 그대로 자석요법은 아니다. 네.
다시 강조드리면서 이와 같이 치료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 또는 010-2589-0904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문의 주시면 이와 같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